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데요.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에 겨울을 모두 떠나보내고 화사한 봄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타트업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메가스터디 교육 주식회사에서는 메가스터디의 러셀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학원 경험이 있는 분과 학교 또는 학원에서 근무 중인 직계가족이 있는 분, 사범대학 또는 교육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메리츠 화재예상보험 주식회사에서는 본사 직영의 장기 TM센터 챗봇 채팅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역시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유관 업무 경험자 또는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3월 17일 일요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애니능률에서 2019년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춘 분이면 되고요. 수학과 교육학, 언어교육학, 출판업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KT에서는 2019년 상반기 KT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 분으로 2019년 7월 1일에 입사가 가능해야 하고요. 이때 KT 타 채용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바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 또 웰스케어의 이성환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종태 회장님 저희가 지난주에는 못 모셨고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역시나 좀 바쁜 시간들 많이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요한 업업 스타트업 프로그램까지 제가 빠지고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진흥원하고 이제 우리 창업 스타트업들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스타트업들을 한 30팀을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코칭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하는 딱 그 시간에 그 최종 이제 그 상금도 주고 이게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행사라서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 어쩔 수 없이 우리 방송도 이제 포기하고 내려갔었는데 좋은 아이템들 많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상도 주고 했고요. 그 아이템들이 이제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뭐 국내외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가능한 아이템들로 이제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런 행사들이 지금 대구 콘텐츠 코리아 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 나머지 이제 다른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뭐 세종이나 이런 우리 중부권에 있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또 창업 지원 데모데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지자체도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하고 스타트업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세종에 가는데 다행히 수요일이 아니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무사히 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저희 코리안젤스 협동조합이라고 저희 그 투자자들하고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VC들이 같이 이제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서 총회를 해가지고 올해 2019년도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저희가 펀드는 얼마를 만들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긴밀하게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 국내 모 대기업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해서 모 대기업에서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스타트업들과 또 물론 이제 그 대기업 쪽에서는 뭐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뭐 그런 개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규모가 아니라 작은 금액들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그 팀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우리 방송에 나오는 우리 그 팀들 위주로 해서 예. 올해는 한번 투자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업계 관련 소식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소식은 이제 우리 저 대신에 우리 이제 최성진 대표 있잖아요. 예. 스타트업 포럼에 그분이 워낙 이제 그냥 폭넓게 정리를 잘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 스타트업의 입장이 아니라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거나 투자해주는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창업 공간, 그러니까 사무실이죠. 물론 자금이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지금 그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이제 창업 공간이고 이 창업 공간을 확보하거나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고생들 하시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월, 3월, 4월 요 시기에 어떤 게 있냐면 전국에 있는 창업 보육센터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창업 지원 공간들, 그다음에 또 전국의 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네. 있는데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입주 공간과 오픈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창업 공간을 지금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 창업허브나 아니면 각 지자체가 하는 창업 공간에 대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거나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창업자나 스타트업들께서는 창업 공간을 아주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회를 좀 최대한 활용하셔서 신청 기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전국에서 지금 그 지자체나 그다음에 각종 기관들이 그 투자자들과 스타트업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만나게 하는 장을 만드는 일종의 뭐 데모데이. 저희는 이제 투자 퍼레이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 브랜드니까 데모데이를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기획하고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들은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창업진흥원 사이트를 검색하시든 아니면 뭐 각종 포털에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지 마시기를 오늘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웰스케어의 전망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웰스케어의 이성원 대표님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홈케어용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웰스케어 대표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헬스케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예. 얼마나 똑똑한 건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현대인들은 바쁘고 다양한 요인들로 해서 통증 질환을 이렇게 겪게 되는 환경에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현대인들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가정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런 통증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홈케어 디바이스의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또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디바이스인 에피온을 개발해서 런칭하고자 합니다. 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좀 허리랑 어깨, 목이 굉장히 좀 통증이 심한 편인데 이럴 때 좀 뭐 병원을 가지 못하면 그나마 좀 빌릴 수 있는 힘이 이제 뭐 파스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직접 자기가 좀 이렇게 집에서 예. 어떤 부위건 상관없이 좀 네.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이제 에피온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에피온 제품은 비교를 하면 이제 파스를 스마트한 헬스케어 디바이스화를 네.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소형 콜드 레이저 기술의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소형 콜드 레이저. 이게 또 뭘까요? 예. 네. 콜드 레이저라는 기술은 보통 이제 저출력 레이저, 저준위 레이저, 저강도 레이저의 이제 같은 말인데요. 병원이나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 기술에 비해서 어떤 홈케어에 적합한 낮은 강도로 이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피부를 재생하거나 통증을 완화시켜주거나 이런 효과들을 발휘하는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헬스케어 기술 스타트업 지금 창업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예, 웰스케어는 2016년 6월에 네. 개인 사업자로 설립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저희가 이제 이번 상반기에 런칭하는 에피온이라는 제품으로 초소형 콜드 레이저 디바이스로 첫 런칭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 많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제 이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딱 선택하신 계기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 창업 전에 저희 국내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란 타이틀로 네. 이제 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병원용 그 콜드 레이저 기술 기반의
살을 빼주는 네. 어떤 장비들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이제 네. 콜드레이저 기술은 가장 이제 효과가 있는 부분은 통증 완화랑 세포 재생 쪽이 가장 이제 효과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효과가 많은 것에 비해서도 부작용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안전한 기술이다 보니까 예. 홈케어용 가정용 제품화를 하면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해서 2010년도에 과감하게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 기업의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을 네.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 맞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네. 예,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제 뭐 약어로 이제 P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이제 기획부터 네. R&D 관리랑 양산이관과 생산 관리, 그리고 마케팅 전략과 판매 정책까지 수립하는 이 전 주기 관리를 하는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아, 이거는 좀 내가 개발을 해서 예. 창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예, 생각을 예. 하셨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표한 제품이 이제 에피온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에피온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세계 최초로 이제 초소형화를 이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스를 보면 이제 큰 파스가 있고 동전 파스가 있는데, 그렇죠. 동전 파스 같이 작게 만들어서 현대인들이 주로 겪게 되는 손목이나 목, 이런 팔꿈치 이런 관절 부위에 딱 웨어러블 형태로 이제 붙여서 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안전하게 네.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저한테 정말로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에피온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좀 특별한 이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뜻일까요? 에피온은 이제 그리스의 통증이나 고통을 달래주는 그리스 여신의 보통 명칭이고요. 아, 이 저희 제품의 취지와 컨셉에 가장 적합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브랜드를 착용을 했고, 저희는 상표 등록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스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이제 네. 본인이 집에서 직접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인데 네. 어떤 뭐 파스 같은 재질일까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정확히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네. 그 콜드레이저의 원리는 일단은 뭐 세포 내에 ATP 세포라는 어떤 에너지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레이저를 직접 이제 뭐 이해를 쉽게 드리면 이제 저희 찜질방에 가면은 원적 개선을 쪼는 예. 그런 이제 광을 쪼게 되면 이제 통증이 좀 경감되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초소형화 디바이스로 해가지고 그 통증부에 그 특수 설계된 이제 점착 패치를 이용해서 패치를 붙이거나, 붙여서, 예, 네. 붙여서 신체에 이제 착용하거나 또 스포츠 밴드를 통해서 네. 부착하고 있으면 편리하게 통증 부위를 케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패치를 붙인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거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패치인가요? 아니면 네, 한 계속해서 2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2회? 그 패치는 지금 저희가 양면 테이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디폼 재질로 해서 상처 부위에도 쓸 수 있게끔 예. 개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상표권 등록은 마치셨고 이 해외 상표권 출원을 또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해외 진출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작년 11월에 북미 지역에서 이제 그 해외 IR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내보다도 북미 지역에서 이제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크고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지역에 대한 어떤 특허나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 지금도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예. 진출에 대한 그 적극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 뭐 뷰티를 포함해서 이 헬스케어 산업이 정말로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 대장님께서도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지금 얘기한 뭐 이렇게 뭐 통증 같은 거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거에 국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폭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그 우리 피트니스 그 운동하는 그 공간 있죠. 예. 피트니스에서 뭐 개인별로 이제 어떤 운동량을 체크해 준다든가 운동 방법 이런 걸 해주는 뭐 그런 것도 또 우리 그 헬스케어 쪽에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해주거나 또 다이어트 관련된 것도 또 역시 헬스케어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든가 뭐 방법 아니면 우리 앱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이런 서비스도 역시 헬스케어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더 폭넓게 가면 뭐 안티에이징, 여성분들 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체질이나 아니면 요즘 뭐 혈액형 가지고도 뭐 따지듯이 그렇죠. 예. 피부의 지성, 건성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어떤 그 화장품이든 약품이든 아니면 그 어떤 적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도 역시 우리 헬스케어 범위에 들어가고요. 또 심지어는 요즘 태교를 도와주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헬스케어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이제 이런 산업들이 지금 아주 우후죽순으로 그다음에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거나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 통증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즘 미세먼지가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듯이 이 통증도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통증을 완화하거나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들은 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만나본 웰스케어의 에피온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 저도 올해 추석 때 네. 우리 저 조카들하고 팔씨름을 제가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네. 돼서 이게 만만하다 이렇게 힘을 주다가 어깨가 이렇게 뚝 하더니 아이고, 네. 그다음부터 지금 어깨를 들질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에피온 제품을 한번 구해서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 생각을 하는데 이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저처럼 이제 어떤 뭐 일시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발생도 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뭐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잠만 잘못 자도 그렇죠.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여성분들이 뭐 아이고 허리야, 뭐 아이고 어깨야 이게 막 요즘 막 일상처럼 많이 이렇게 얘기되는데 남자들도 똑같아요. 골프장 가면 이렇게 막 그 통증 때문에 공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막 핑계를 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그 이런 어떤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나 아니면 그게 만약에 이제 실제로 좀 더 발전된 그런 영역까지 갈 수 있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비교되는 게 이제 우리 저주파로 이게 어떤 뭐 이렇게 몸에 붙여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파스나 물파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우리 통증 과학, 통증 관련된 완화 관련된 건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이긴 한데 우리 그 스타트업들도 이 어떤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충분히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웰스케어에서도 지금 해외 시장 네.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좀 우리나라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화장품들도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그 해외 진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현지 시장의 인증 또 현지 시장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차단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또 일종의 그 성능이라든가 기능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 검증된 것들 위주로 이제 자국에 이제 그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한 예. 각국의 어떤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헬스케어 디바이스들도 역시 이제 그런 어떤 검증이나 인증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지에서 충분히 이제 뭐 그쪽 현지인들과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되면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 산업이나 화장품들이 해외에서 지금 뭐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제품들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런 어떤 헬스케어 디바이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또 해외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 포함해서 물론 대기업들은 뭐 워낙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는 그 단계로 진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업을 하고 이제 한 3년 만에 내놓은 웰스케어의 에피온 역시나 좀 개발할 당시에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떠셨습니까? 예, 그 에피온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수혜를 받아서 개발과 뭐 런칭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기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R&D 개발 작업부터 예. 해서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업선도대학이나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는 기보벤처 캠프, 그 다음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 과제, 그리고 이제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과제 등을 통해서 현재 그 에피온의 개발과 특허 그리고 다양한 이제 런칭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역시나 좀 기술력에 대한 어떤 인정이 좀 컸기 때문일까요? 네.
그 콜드레이저라는 어떤 병원용 기술을 홈케어용 초소형화를 이루는 기술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제 기술 장벽과 기술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허화와 독점 기술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하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 연동 제품이라고 하는 스마트 제품화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쓰실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화를 이루는 이런 기술적 특징 때문에 많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웰스케어의 제품이 좀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지금 에피오는 이제 양산 단계에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수요처 분들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북미 크라우드 펀딩 인디공고에서 펀딩에 성공을 해서 네. 지금 이제 많은 그 베커분들이라고 하시는데 펀딩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북미 분들이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제가 살면서 처음 듣는 예. 사이프러스라는 뭐 국가에서도 뭐 사주시고도 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납품이 이제 한 4월, 5월 정도에 리워딩을 하면서 첫 런칭을 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기 호텔에 있는 스파 쪽에 납품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주요 호텔의 스파 시장에 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예, 벌써부터 지금 해외에서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외국에서부터 먼저 찾아주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는 그 병원에 대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국가입니다. 대신에 이제 북미 지역에 가면 그 예약을 해도 한 4주 정도나 6주 그렇죠. 정도를 걸려야 예. 원장님을 볼 수 있다 보니까 홈케어용 어떤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수요도 많고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통증이라는 주제에 효과적인 어떤 디바이스고 여기 이제 웨어러블 형태로 간단하게 자가 시술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셨고요.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어떤 그런 지역적 특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제품이 제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좀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정식 판매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식약처 허가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가별로 그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 허가 부분들이 이제 그 난이도들이 굉장히 이제 다른데요. 예. 국내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업계 출신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서 지금 성능 시험에서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완료하면 국내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의료기기로서 런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해외에서는 이제 북미 지역 이제 FDA나 헬스 캐나다라는 인증이 필요하고요.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이제 맞춤형 현지화를 통해서 이런 규격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뭐 뭉친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주거나 하는 그 헬스케어 제품들을 사실 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홈쇼핑 같은 데서도 뭐 저주파 마사지기라고 네. 하나요? 그런 제품을 참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 제품들과 네. 에피온만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주파 자극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용 치료 기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근육을 그 정기적으로 자극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기기, 보통 이제 관리 기기라고 하는데 네. 관리 기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드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병원용 기술을 저희가 이제 에피온이라는 브랜드로 한 거는 이제 병원용 기술 홈케어로 했기 때문에 근원적인 어떤 염증에 대한 완화나 통증에 대한 완화까지 가능한 기술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LED라는 광기술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깊이 침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도 이제 고주파나 초단파 기술들은 조금 이제 가정에서 그 좀 이렇게 숙련된 분이 쓰기에는 조금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적합하진 않고요. 이런 단점들이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저희 에피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하루빨리 제품을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2018 지식재산 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예, 그 작년에 그 지식재산 대전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로서 저희가 이제 그 상격이 이제 3위 정도의 품격을 네. 받는 상을 받게 와. 되었는데요.
IoT 기술을 접목한 어떤 콜드레이저 기술이라는 어떤 기술적 특징 때문에 높은 상격으로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상 경력도 다양한 것 같고요. 네. 좀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웰스케어가 이렇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김종태 회장님? 우리 지식재산대전, 그다음에 또 우리 저도 어디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4차 산업과 어떤 초입인지 3차 산업혁명의 완숙인지 잘 모르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어떤 리딩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을 한번 받으면 또 다른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이런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상승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피온 같은 경우도 이제 더 큰 상을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상 받는 거에 또 너무 도취돼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메인을 놓치고 작은 거에 따라가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기술, 시장 친화적인 어떤 서비스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곁들여서 같이 상을 받는 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다 더 우리 사용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늘 웰스케어를 만나봐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또 웰스케어가 또 어떤 시도들을 또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웰스케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콜드레이저 기술 기반으로 지금 디바이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콜드레이저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용 통증 완화부터 세포 재생 그리고 뭐 다이어트나 림프절 자극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증 완화의 제품은 에피온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갑상선암 치료나 어떤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면 이제 수술 자국이 남아서 좀 불편하신데 이런 수술 자국에 대한 흉터를 완화시키는 기술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착 패치를 이런 상처를 아물게 하는 패치하고 접목을 해서 이런 미용 쪽의 제품화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별로도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는 의료기기 기술로서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요. 북미 지역과 기타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별로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로 맞춤형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사업 영역이라든지 또 웰스케어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증이라는 분야 외에도 다양한 그 응용 시장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기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과의 연계나 점착 패치에서 이제 의약품 패치나 의약 외품 패치와의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으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좀 많은 치료가 될 수 있는 웰스케어 제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부에서는 웰스케어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김종태 회장님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죠.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폭넓게 성장을 하고 있고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잘 되는 데들, 좋은 서비스들은 잘 될 거고요. 또 이렇게 안 되는 데도 이제 낙오를 하겠죠. 정부에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스타트업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에피온도 규제 샌드박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좀 더 시장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은데 한 번쯤 요 아이템, 요 브랜드 한번 검색도 해보시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웰스케어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또 많은 성장과 또 에피온의 성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